확률과 통계 67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질문부터 받는 겁니다. 1의 자릿수가 이 아이의 A, 10의 자릿수를 B, 100의 자릿수를 C라 했을 때 얘를 가하겠거든요. 일단 보죠. 이거 전개를 해봐 일단. 시작. 뭐지? 11C 0에 0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의 0. 사실은 10의 무슨 승이야? 0승이고 1의 11승인데 이건 안 쓰는 거지 이런 건. 이거 해봤자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더하기 11C 1에 10의 11승이겠지. 1은 쓰지 마. 얘 따라서 하면 돼. 맞춰서 그냥 맞춰서. 자, 여기서부터는 얼마입니까? 1000단위죠. 1000단위. 1000단위 앞에다가 뭘 곱했어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이 이후로는 100의 자리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1000단 이상입니다. 최소 1000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푸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1이죠? 쉽잖아. 이건 얼마야? 10 곱하기 11이니까 110이고요. 이거는요. 10, 이게 11C 얼마야? 11C,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거의 절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팩이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가니까 55죠. 55에다가 100을 하네. 55에다가 100. 5500이죠? 2500으로 들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 100단위는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맞나요? 네. 얼마야? 1덕. 그러니까 5000 얼마예요? 611이죠. 네, 여기 다르겠네. 다음 8입니다. 네, 그래서 1단위가 1, 10단위가 1, 100단위가 100, 6 이렇게 써서 바로 8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52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저번에 설명을 못 해줬는데 개념 설명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로 설명을 해야 돼요. 천상.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텐데 일단 공식으로 적어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시그마 아직 안 배웠다 그랬는데 시그마를 안 써도 되면 생각하지 뭐.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52번 별표를 2개 치시고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이라고 적어놔요. 아니 공식이라고 적어놔요. 공식이야. 갑니다. 10C 0의 제곱과 10C 1의 제곱과 10C 10의 제곱이 있습니다. NC 10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 하면은 1 플러스 X에 10승을 전개를 해봐. 1 플러스 X의 10승을 전개를 해봐. 이거부터 시작. 10C 0에 안 불러. 10C 1의 X에 빨리 불러야지. 10C 2의 X 제곱 10C 3 잠깐만 진정하시고 이제 9 10 9의 X 마지막 거는 자 이제 얘를요 곱하기거든요 둘이. 그럼 얘를 여기다가 불러볼래요? 여기다가 시작인데 이어서 부르세요. 10C 0에 X 0승 맞죠? 다음 여기는요 10C 여기가 이 순서를 역순서로 부르는 거야. 이 순서를 어떻게 부른다고? 역순서로 한번 불러봐요. 시작. 여기 얼마? 10C 1의 X 1승이죠? 여기 뭐야? 10C 9의 X 10C 10의 네, 끝났어.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한번 곱해보세요. 얘네들끼리. 그럼 몇 승이 돼요? 전부 다? 11 아직 10이 아니죠? 10승이죠. 10승. 이해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기 항이 몇 개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항이 있고 여기 사실은 곱하기 이게 1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이 되게 많겠지. 그럼 여기 몇 개 있고요? 11개인가요? 여기도 항이 몇 개 있어요? 그럼 11개 곱하기 11개니까 121개겠죠? 항이 121개가 있는데 그걸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 몇 승이야? 10승 그렇지! 이 몇 승의 개수라고요? 항들이 겁나 많겠지만 그 중에 10승 개수는 하나밖에 없겠죠. 걔네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됩니까? 다 10승이잖아. 알겠죠? 이게 10승계에서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를 해서 이렇게 10승 계수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얘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곱하면 어떻게 되니? 20승 맞니? 네. 여기에서 몇 승 계수를 구하는 거야? 10승. 10승 계수를 구하는 거야. 내용은 똑같지 않겠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구하지 말고 이걸로 구해. 이게 답이야. 알겠어? 공식이지 문제가.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얘 10승 계수니까. 20.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나 쓰면 돼? 20, 10이라고 쓰면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있잖아. 나중에 가면 이렇게 나와. C가 아직 안 배웠잖아. K는 여기부터 뭐 예를 들어서 N까지 뭐 이렇게 NC 0에 NC 뭐 NCK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근데 이게 기호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아직 뭐 그걸 칠게요. 그러면은 53번도 52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 조금 틀리는구나. 똑같네. 53번 똑같은 문제야. 한번 풀어봐.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답이라고요? 정답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민 너 이해했더니? 알아, 몇 번이야, 답이? 네.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가 있어요. 네, 몇 번은? 네, 맞습니다. 얘가 어디서 떤 겁니까? 아니. 어디서 떤 겁니까, 이게? 아, 맞아. 1 더하기 X. 1 더하기 X가 아니고 1 더하기. 아, X의 무슨 승? 그렇죠. 이거는요. 당연히 똑같죠. X에. 11승인데, 지금 뭐가 똑같은지를 보면은, 얘네들 합친 게 몇 승이 돼? 18승이 되지 않아? 아, 16, 아니, 18 아니지 않니? 16이, 잠깐, 16이니까 숫자 잘못 썼나? 18이지. 내가 잘못 썼지, 지금. 11, 19지. 잘못 썼어. 11, 18 다음에 9야. 숫자를 잘못 썼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가 항상 차이가 어떻다고 이게? 7이라고 있어요. 어디가요? 11시 7이라고 있어요. 잘못 썼다. 11시 8, 7. 아, 11시 7. 그러면 8.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얘네 합치면 일정해 안 해요. 아니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바꿔서 쉽지 않아요? 11시 잠깐만 뭘로 바꿀 수 있을까? 0으로 바꿨으면 10시 0, 8. 이게 10시 1. 아, 이걸 바꿔야 되겠네. 앞에 살짝. 그치?
얘 갖고는 쪽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10시 뭐로 바꾸라고? 0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쪽수가 어때? 8이지. 이것도 어때? 이거 10시 뭐로 바꾸면 1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똑같죠? 네. 이게 아니고 이거네. 얘는 일정하지 않죠? 18에 16이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 합치면 8은 8로 일정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하고요. 이거의 개수에서 토탈에서 뭐를 찾았다는 얘기야? 8승 개수를 찾았다는 얘기 맞지? 네. 그럼 이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 1 플러스 x에 무슨 승이 되지? 21승이 되지? 거기에서 8승을 찾은 거니까 21씩 뭐라고요? 8이라고 쓰면 되겠지. 답은 2번이지. 8승 개수 찾은 겁니다. 자, 질문 이제 없으면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확률입니다. 확률부터는 새로운 조건은 공식은 별로 없어요. 자, 확률이 뭔지만 한번 볼게요. 잘했어요. 채워세요. 확률은 있지 않습니까? 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은 있잖아. 퍼센트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확률은. 예를 들어서 뭐가 일어날 확률이 50%야. 50%.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50%야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야 이게? 2분의 1이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지. 퍼센트랑 확률이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얘를 이게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요. 100분의 1을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확률이 돼요. 퍼센트에 100분의 1 하면 확률 돼요. 퍼센트에 100 곱하면 퍼센트 돼요. 확률에 100 곱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퍼센트하고 확률은 매우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은 종류가 3종인데 첫째, 제일 많이 쓰는 게 수학적 확률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다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하학적 확률. 자, 지금 앞쪽에는 수학적 확률만 나와 있죠. 그리고 뒤쪽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개념 정리가 띄워놓으니까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한 방에 좀 쓰세요. 확률의 종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기하라는 게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그림이니까 크기라는 얘기예요. 크기로 푸는 거야. 그리고 통계라는 거는 실제로 던진다는 얘기니까 이건 시행을 하는 거지. 시행을 계속해서 무한히 시행을 해서 많이 시행을 해서 그걸 확률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시행이라는 뜻이고 기하학적 확률은 그림이니까 그냥 크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 수학적 확률은 경우예요. 경우의 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 위에 눈을 던져서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주사 위에 눈을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한번 배워볼까요? 소수는 나올 확률.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표현해볼까요? 자, 시작. 뭐라고 써야 되니? 총 경우가 여기 이제 써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경우의 수분에 말을 통일시킬게요. 그냥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냥 해당으로 쓸게요. 해당 경우의 수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타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해로 기억해. 모해. 경우의 수로 푸는 거야. 얘네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썼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모해로 갈게요. 해당 경우의 수. 그럼 뭐라고 풀어야 됩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어떻게 써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중에서 해당 경우는 소수 몇 개 있니? 2, 3, 5니까 맞죠? 이게 수학적 확률. 약분시켜서 2분의 1이라고 씁니다. 보통 확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앞 단원에서 있잖아. 소멸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 이거 뭐라고 썼었어? 이런 식으로 썼었지?
확률하고 표현법이 틀려. 같은 P지만. 그리고 영어도 틀려. 영어도. 이거는 퍼뮤테이션이고요. 이거는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틀리는 거고 기호만 같을 뿐인데 기호의 표현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확률이고요. A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확률. 확률은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해석이 어렵지. 해석이. 이 공식이 뭐 있니? 이거밖에 없는데. 통계적 확률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놓을게요. 모든 횟수분의 모해로 가 모해. 모든 횟수분의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야. 해당 횟수를 말합니다. 실제로 시행을 했다는 뜻이고요. 크기는요. 기하학 확률은요. 모든 전체 크기분의 모든 크기분의 역시 해당으로 볼게요. 모해 해당되는 크기. 자, 샘플로 한번 더 이거 볼까? 이런 거 있죠. 다트판이 있는데 다트판을 4등분 했어. 이게 원의 중심이야. 여기 꽂힌 확률 얼마니?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반지름이 만약에 R이라 칩시다. 정식으로 풀면 뭐예요? 얘 기하학적 확률이 뭐야? 라고 만약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시작. 전체 크기가 얼마고요? 파이 R 제곱. 그거보다 뭐라고요? 4분의 1 파이 R. 근데 이런 원리야. 근데 뒤에 거는 약분이 돼서 답은 4분의 1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기하학적 확률이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정확점이죠. 기하학적 확률은 두 번째고요. 통계적 확률이 세 번째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통계적 확률. 이건 뭔가 하면 이런 거야. 기하학적 확률은 더 이상 할 말이 이제 없고요.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예요. 이게 모든 횟수가 n이고요. 해당 횟수가 r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통계적 확률을 설명해 줄게요. 주사위를 진짜로 6번 던졌어. 근데 5의 눈이 한 번 일어날 확률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위를 진짜 6번 던졌어. 주사위를 진짜로 6번 던져서 5의 눈이 한 번 일어나는 것과 60번 던져서 10번 일어나는 것과 600번 던져서 100번 일어나는 것은 어느 쪽이 예외가 없습니까? 600분의 그렇죠. 이건 실제로 6번 중에 6번 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건 600번 중에 600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어때? 안정적이라는 얘기야. 안정적이라는 얘기야. 예외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겠니? 개안정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뭐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트다는 모르지 너네. 이거 처음 보죠? 본 적 있어요? 이게 겁나 많이라는 뜻이야. 여기 무한제 요금 있잖아. 그런 거 하는 뜻이야. 겁나 많이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와 같아지는가 하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서 꼭 이 n이 한없이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큰 숫자잖아요? 그러면 얘는 통계적 확률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충분히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충분히 큰 수면 꼭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수학적 확률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걸 통계적 확률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의 눈이 몇 번 중에서 실제로 10번 중 6번 중에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6번 중에서 몇 번 꼴? 한 번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6번 중에 한 번이 아니지. 굉장히 많은 횟수 중에 한 번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걸 뭘로 인정해도 된다고? 예로 인정해도 된다. 수학적 확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보통 요 말이 기호로 얘가 충분히 큰 수라고 써놓으세요. 충분히 큰 수. 라고 써놓으시고 라고 써놓으시고 오케이? 충분히 큰 수. 그러니까 보통 꼴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죠? 아니 스타가 붙여도 돼요. 보통 꼴로 쓰면 거의 다 통일적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밑에 숫자가 작더라도요. 3번에 한 번 꼴 이러잖아요. 꼴이라는 건 여기 충분히 큰 수가 몇 호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제 전달이 됐죠? 네. 좋습니다. 확률 자체가 공식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력이 좀 있어야 돼요. 요 다음 단어는 조건 확률이라는 건데 거기도 괜찮지 않죠? 네. 확률은 쉽게 내면 겁나 쉽고요. 어렵게 내면 겁나 어렵습니다. 자, 다 노트가 된 걸로 보고 자, 확률의 기본 성질 73페이지를 봅니다. 방금 했던 거는 72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73에 확률의 기본 성질을 알려드리죠. 100%가 얼마가 있니? 1.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그러고요. 100%입니다. 이게 1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전사건이라고 적어놨죠. 전사건이라는 거는 100%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3번에 2번부터 먼저 했습니다. 3번은 공사건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공사건. 공사건 확률은 얼마지? 0. 0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사건. 0%를 말합니다. 뭐 주사위에서 7의 눈이 나와 이런 헛소리 하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100%까지니까 확률의 범위가 뭐야라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돼? 임의의 확률이 나왔어. 범위는 무조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공식은 이게 거의 다예요. 뭐 별거 없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석력입니다. 확률은. 조건부 확률은 공식을 좀 쓰지만 확률은 뭐 공식 쓸 게 별로 없어요. 모해만 기억하면 돼요. 모해만. 자, 네, 맞았어요. 70조 안 해서. 네, 뭐라고요? 70조 안 하고. 70쪽을 안 했다고요? 아, 여기요. 네,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뭐 알려드려야죠. 자, 거기 이렇게 쓰세요. 시행이라는 거는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고요. 표본 공간은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그럼 얼마야? 1, 2, 3, 4, 5를 말하는 거고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런 거지. 이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 이 자체를 가지고 용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맑게 알아둬야 되니까. 전사건, 공사건은 했죠? 전사건, 공사건 뺄게요. 자,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걸 말하고요.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건은 얘의 부분집합이야. 그냥 하나 자체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사건,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써야지. 표본 공간은 주사위로 던지면 1, 2, 3, 4, 5, 6이라고 쓰면 되겠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이런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하나를 써도 상관없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근원 사건을 뭐라고 하는지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다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 이해돼요?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야.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사건 공사건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됐고요. 특별하게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용어 설명이니까 봐야죠. 자, 2번은요. 합사건은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고요. 곱사건은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거고요. 배반사건은 용어 정해야 돼요. 배반사건이 뭔가 하면은 교집합이 없는 거야. 배반사건은 교집합이 없어. 그러면은 공집합이니까 확률로도 있겠니 없겠니? 배반사건 확률 그 배반사건이면 PAI랑 P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어떤 n개가 있는데 전체가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답은 무조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배반사건은 공식으로 0이라고 써보세요. 배반사건은 공식 교집합이 0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합사건 뭐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 P 합사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은 이걸 또는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PA라고 해서 PB를 따로따로 구해. 거기에서 이거니까 A 합비는 이거 아니니까 한 번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9번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 세고 여기서 또 셌어. 그지? 교집합을 빼야 돼. 근데 배반이면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배반이면 없으니까 이걸 뺄 필요가 없겠죠. 이게 공집합이니까. 배반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떨어져 있는 거 알겠죠? 뒷단원에 가면 이제 독립이라는 걸 배울 텐데 독립하고 배반은 또 틀립니다. 살짝 미리 맛보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리 살짝 적어놔도 괜찮아. 배반하고 독립이 되게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배반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 테두리를 먼저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독립도 이렇게 그립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게 틀려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뭔가 하면 이거 주사위를 몇 개 던질 때 한 개를 던질 때 짝수랑 홀수는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근데 주사위를 몇 개 던지냐? 주사위를 2개 던지지. 그러면은 여기는 짝수가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간이 다른 공간이야. 이거 공간이 같은 공간이고 이해돼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배울 독립은 공간 자체가 틀리는 거고 얘는 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이거 알겠죠? 배반하고 독립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원이 어려워. 독립 나오는 단원. 조건부 확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어려울 것도 없지. 공간이 다르다. 한 공간이고 이건 다른 공간이야. 겉으로 보면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아 보이죠. 근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립은요. 나중에 가면 교집합이 나옵니다. 답이. 얘는 답이 뭐예요? 라고 보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이 있어볼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얘네 집에서 일어나는 거랑 얘네 집에서 일어나는 거는 완전히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몇 분의 6분의 3과 여기 몇 분의 면. 근데 몇 개 던졌으니까 2개 던졌잖아. 주사위 2개 던졌잖아. 그쵸? 그러면 그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처리해서 그냥 곱하기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지금 적어드린 거 이거. 독립은 교집합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2개 청소에 미리. 배반은 교집합이 뭐라고요? 0입니다. 합집합 확률이. 확률이 0이고요. 얘는 확률이 따로따로 일어나서 곱하면 됩니다. 됐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얘는 일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꽝이지만 여기 일어난 거랑 여기 일어난 거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리고 보니까 곱해줘야지. 2개 던졌으니까. 이해되죠? 네. 자, 여사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여사건은 이렇게 씁니다. A 여사건 확률. 전체가 얼마니까? 확률 전체가 무조건 얼마니? 1이죠. 100%. 거기서 자기 걸 빼면 돼요.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이 전체가 무조건 S라고 쓰고 이게 1이거든요. 계산은 더 쉽겠죠. 오히려 동호회수보다. 동호회수는 세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은 안 세도 돼. 그냥 무조건 전체가 1이야. 전체 빼기 해당을 빼면은 이게 나옵니다. 여사건 확률이었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배반 사건부터 한번 보죠. 1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한 개잖아. 봐봐, 한 개.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의 약수에 나오는 사건을 C라 할 때 서로 배반이거든. 누구니? A와 B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니까 따로 그런 설명 안 할게요. 자, 2번 봅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고요. 그냥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자, 1부터 6까지입니다. 그죠? 8까지군요. 거기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야 여기서. 근데 6의
약수가 적힌 사건, 카드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 할 때 A와 배반인 사건을 구하래. 자, 6의 약수가 뭐가 있을까? 1, 2, 3, 6. 그렇죠. 1, 2, 3, 6이죠. 여기서 1부터 8까지 썼잖아. 얘하고 서로 뭐라고요? 대박. 배반이면 교집합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다. 없단 말이지. 그러면 누구니 여기서 1, 2, 3을 빼면 되지. 1, 2, 3, 6을 빼고 나서 얘네들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니? 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있는 거 아니면 뭐니? 없는 거. 이것도 있거나 없거나 맞지? 네. 그럼 여기 있거나 없거나가 몇 개 있니? 4개요. 그래서 이게 몇 승이라고 그러니? 4승.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 없는 게 뭐지? 공집합이지. 그래서 공집합이 그냥 정리하게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의 이유에. 알겠죠? 공집합이 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없을 때를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 뭐 하나 있을 때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쭉 가서 전부 다 있는 게 자기 자신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2의 4승계라고 하면 16개가 답을 되겠죠. 이해되죠? 네. 그 밑에 거 하나 풀어보십시오. 87번 풀어보시죠. 확률 공식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몇 번 풀라고 그랬죠? 방금 87? 네. 한번 물어보세요. 벌써 다 풀었나요? 뭔가요, 답이? 네? 좋습니다. 네, 니은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A가 뭐야? A가 홀수, B는 3배수, C는 4야. 4의 약수, 교집합이 없는 거는 홀수가 1, 4, 5, 1, 4, 이게 주사위지. 7부터 10까지. 또 홀수 써봐요. 1, 4, 5, 7. B는 B가 3배수니까 3, 6이죠. 여기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C는 4의 약수니까 1, 4지. 공통이 없는 거 찾는 거지. 그치? 네. 공통이 없는 게 누구랑 누구니? 그래서 답은 얘네가 배반이야. 자, 넘기겠습니다. 아까 확률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뭐 풀라고 말했지? 3번이었나? 네. 3번 문제 갑니다. 74입니다. 앞쪽은 쉬워요. 이쪽이 다른 거 어렵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두 개가 다르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A, B라고 표현할게.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첫 번째, 눈이 같대. 어떻게 같을까? A, B의 순서쌍이라고 할까 그냥? 그럼 얼마? 1, 1 맞아요? 또 뭐야? 2, 그럼 어디까지 가요? 6, 몇 가지 나와요? 6. 그렇죠. 6개죠? 근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하나당 몇 개씩 나오죠? 여기서 몇 개 나오죠? 6개. 여기 몇 개 나오죠? 6개야. 그럼 총 몇 개가 있죠? 36. 그러니까 1부터 2, 3, 4에서 5, 6까지 가잖아, 이렇게. 얘도 1부터 3, 4에서 6까지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1 하나당 몇 개씩 나와? 6개. 그러면 여기 6개가 몇 개 있어? 6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곱하는 거야. 이거 곱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분의 해당은 6 곱하기 6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해당하니까? 답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공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나오는 두 논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시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AB 순서쌍으로 내가 봤어요. 이게 AB니까. 오케이. 자, 시작. 8일에 눈의 합이 뭐라고? 8.
그러니까 두 눈의 합이 8. 찾아봐. 1 되니? 안 돼요. 1, 7이지? 네. 7이 없지? 2, 3, 5, 4, 4, 5, 5, 3, 6, 6. 됐죠? 몇 개 남아있지? 5개죠. 그럼 뭐뭐분의 36분의 5. 세 번째 문제입니다.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래. 이거 문제라고 해. 자, 그러면 3번 두 눈의 수의 곱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 자, 어떤 게 있을까? A, B 순서상으로 찾아야 돼. 1. 또요. 2. 2. 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이거만 있을까? 아니지. 뭐가 있어요? 1, 4, 14. 그렇죠. 14가 2랑 같은 거죠. 결과는 다르죠. 내용은 다르죠. 또요. 4, 1. 없어요, 더? 완전 제곱되는 게 이거 말고 더 없습니까? 끝이니까? 그럼 몇 개입니까, 총? 8개니까 36분의 8이라고 쓰면 됩니다. 약분해서 9분의 1입니다. 앞에는 쉽죠? 네. 자, 그러면은 귀찮을 뿐이야. 그러면 초반부는 뭐를 내볼까? 85번 풀어봐. 89번.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 때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 범위가 많겠네. 야, 만약에 해당이 너무 많잖아? 그럼 여러 사건으로 풀어야 돼. 이거 해당 사건이 너무 많지 않나? 주사위 2개 던졌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한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내용 똑같죠? 눈의 차가 3 이상의 확률로 그래. 이 첫 번째가는 두 번째까지 차가 3 이상이래. 이건 그냥 푸는 게 나아요? 반대로 푸는 게 나아요? 반대로 푸는 게 나아요? 아닌가요? 3 이상이 맞나요? 적나요? 차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위의 눈의 차가 얼마까지 존재할 수 있죠?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작을 때부터 제일 큰 때까지 차의 범위를 불러보세요. 얼마서부터? 1에서. 그러니까 1부터 6까지고요. 여기도 1부터 6까지잖아. 네. A, B의 차를 생각해 봐요. 0. 0도 있고요. 그래서 1도 있죠? 2, 2도 있죠? 3도 있나? 네. 4도 있나? 네. 5도 있나? 예. 6도 있나? 아니요. 6까지인가요? 네. 그쵸? 그럼 3 이상이면 딱 반이네. 새끼. 쉣. 그냥 다이렉트로 풀래요? 아니면 여사건으로 풀래요? 여사건으로 푼다는 얘기는 확률이니까 이게 이걸 푼 다음에 전체에서 1에서 1 빼도 돼. 답은 알겠지? 이게 묻는 거잖아. 어떻게 풀고 있어요? 다이렉트로 풀고 있어요? 그럼 차가 3인 것부터 해봐. 시작. 첫 번째. 차가 3인 거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시작. A, B를 찾아. 1, 4, 6, 1, 4, 2, 2, 5, 3, 6. 반대 방향 됩니까? 네. 다른 주사위니까 맞죠? 예. 다른 주사위가 아니고 한 번 이게 첫 회, 이게 2배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네. 이거 가능합니까? 예. 반대 순서로 쓸 수 있죠. 몇 개 나와요, 그래서? 6개. 6개. 자, 이제 차 뭐 할 차례지? 4개. 2번 차 4개 해봐. 1, 한쪽 방향 찾으면 다른 방향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작. 1, 5, 2, 6이요. 2, 6 밖에 없죠? 그럼 반대 방향 하나씩 있죠? 반대 방향 쓸 때 혹시 같은 숫자인지만 확인하면 알겠지? 그럼 여기 4개 왔니? 자, 라스트. 차가 뭐? 차가 5 찾아봐. 차가 5, 1, 6 돼요? 네. 더 있어요, 없어요? 6이. 세트밖에 없죠? 그럼 2개니까. 총 몇 개 나와요? 12개 맞습니까? 네. 그럼 36번에 12개니까 답은 3분의? 네. 별다른 요령이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입니다. 시간 좀 알려주세요. 중간중간. 4시 6분이요. 4시? 6분. 네.
여기 보시죠. 4번입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쉬우니까. 어렵니 이게? 첫째, 그럼 확률은 앞에 있던 순열 조합을 가지고 다시 푸는 거네. 이게 새로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어렵게 되겠지 당연히. 공식은 새로운 게 없어요. A, D,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얘네들이 일렬로 앉는데 그 모든 경우에서는 6팩이겠네? 그치? 그때 A, B가 이웃 사람들로 봐. 이거 새로운 거 없잖아. 그러면 이거 구해서 분자로, 이거 구해서 분모로 보내면 되지. 분모가 해봐. 시작. 모든 이모가 해당이 뭐야? 6팩토리얼이네. 이웃한 다음에. 그럼 얘네들 묶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덩어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뭐? 그렇죠. 자, 얘네들 또 놔야 돼. 안에서 놔야 하는 거. 그럼 얼마죠? 그렇죠. 이게 답이죠. 3분의 1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 나열할 때, 이제 조금씩 어려우시네. CT 사이에 두 개가 와. 어허. 자, 다시 풀어봅시다. 이 녀석도 조금 어려워지는데? 잠깐 봐봐. 두 개가 와. 여기 두 개의 후보자가 누가 있지? 6개 중에 2개. 뭐라 빼지? CT 빼면 둘, 넷, 6개지. 얘네들 중에서 오는 거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6. C? C? 확실해? 야, 예를 들어서 OM과 MO가 완전히 틀리네. 달라요. 하는데 왜 6C라고 그래? 6 P. P 이지. 이거 자리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얘네들이 순서라 그랬어요? 아니면 사이라 그랬어요? C하고 T. 이거 얘도 바꿀 수 있죠? 또박또박 따져요. 이게 얼마야? 2팩이죠. 그럼 6P 곱하기 뭐야? 2팩이 해당되는 경우에서 맞습니까? 문제에서 8개를 1년로 나열한다고 그랬죠? 그게 모르네요. 그럼 밑에 뭐가 깔리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덩어리 나열 안 했나? 덩어리 나열 안 했나? 덩어리 나열 안 했나? 풀었다니까. 내가 빠뜨렸어요, 지금 얘가 하나, 여기 몇 개 들어갔고요. 2개 들어가서 이게 크게 보면 몇 개 하죠, 이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 그러면 COMT니까 COMT면 몇 개 남네? 하나, 둘, 셋, 4개 남으니까 여기 덩어리가 몇 개 더 있어? 이거 나열한 거 안 썼지? 까먹을 전체 나열, 이게 큰 나열이니까 5팩토리얼도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않고 쓰면 돼. 확률은 있잖아.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해석 개념. 조심해서 풀어야 돼. 자, 하나 풀어봐봐, 그러면. 쥐밑 92번. 맞았니? 틀린 거 있니? 틀린 거 있다고요? 뭐가 틀렸어요? 92번. 잘 냈네 그러면. 92번 잘 골랐어요.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보는 거고 그럴 확률을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조용할게요. 고쳤나요? 맞았나? 자, 답이 안 나왔나요, 주민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원순열 가지고 확률 만들고 중복순열 갖고 확률 만들고
앞에서 배웠던 거 조합 갖고 확률 만들고 뭐 같은 것이 전부 앞에서 배운 거 가지고 확률 만드는 거. 새로운 게 없어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복습당하네. 이상하게 나와요. 네, 지금 안 되는데.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뭐라니, 쟤? 이상하게 나오냐고요?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나왔는데? 가분수만 아니면 돼요. 83분에 43이 네. 나왔어요. 근데, 83번에 약분도 안 되죠? 네. 틀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보시죠. 넌 처음에 어떻게 딱 틀렸다가 어떻게 딱 답을 고쳤는지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니? 92번입니다. 시작. 모음을 헷갈려가지고. 잉글리시네, 그러면. 네. 이건 잉글리시니까 그냥 닥칠게요. 그냥 잉글리시는 냅두고요. 모음을 헷갈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모음이 뭐죠? A-E-I-O-U죠. 네. 근데 이걸 헷갈려서 틀리면 쓰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OIE인데 그거를 반대로 PRMS 기준. 알았어. 이게 모음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면 잉글리시였어요. O와 I와 E 맞습니까? 얘네들이 모음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걸 부르면은 이웃하지 않는 거는 복잡한 경우가 수가 많죠. 네. 이웃하는 거는 적지 않아요. 네. 쉬운 걸로 하라고요. 쌤, 이웃하지 않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확인해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걸 공식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웃하는 걸 어떻게 풀죠?